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시노마드 빨강머리 앤덕후 영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동네 책방 암흑 컨셉을 찾았습니다. 문화기획자와 책방 운영자로서 많은 일을 해내고 계시는 송재향 대표님이 담담하게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가구 디자이너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책방 운영자이면서 자신만의 취향을 지켜가는 가죽공예 창작자이기도 한데요. 책방의 서가를 가득 채우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보면서 이미 짐작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공간을 지켜가는 주인은 참으로 스펙트럼이 넓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제 짐작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눈길 가는 곳마다 제가 읽고 싶은 책이 너무나 많아서 선택의 어려움을 느낄 정도였지요. 나만의 취향을 반영한 가죽 공예품도 제작해보고 싶었습니다. 시간과 여건이 된다면 언젠가는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지요. 책방 창업자들 사이에서는 2년이 고비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1년은 열정으로 버티는 시기이고 또 1년은 그동안 확보한 자금력으로 버티는 시기라고 합니다. 암유 컨셉은 이미 그 2년을 넘겼으니 오래도록 그 공간을 잘 지켜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 책방을 다니다 보면 그 공간 안에서 책방 주인의 취향이 반영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암유 컨셉처럼 고유한 결을 지닌 책방을 만나게 되면 늘 응원하는 마음이 됩니다. 평소에 관심이 있었지만 찾지 못했던 책을 뜻하지 않은 공간에서 마주쳤을 때의 기쁨을 아실 테지요. 아마도 취향을 같이 하는 친구를 만났을 때 느끼는 그 즐거움과 다르지 않겠지요. 청취자 여러분, 잠시 음악 듣고 와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김유나가 부릅니다. 봄이 오면. 봄이 오면 하얗게 핀 꽃들녘으로 당신과 나 단둘이 봄 맞으러 가야지. 바구니엔 앵두와 불꽃 가득 담아 하얗고 붉은 향기 가득 봄 맞으러 가야지. 봄이 오면 연두빛 고운 숲속으로 어리고 단비 마시러 봄 맞으러 가야지. 풀무덤에
새까만 앙금 모두 묻고 마음엔 한껏 꽃 피워 봄 맞으러 가야지. 봄바람 부는 흰 꽃들녘에 시름을 벗고 다정한 당신을 가만히 안으면 마음에 온통 봄이 흐드러지고 들녘은 활짝 피어나네. 봄이 오면 봄바람 부는 연못으로 당신과 나 단둘이 노저으러 가야지. 나룻배에 가는 겨울 오는 봄 씻고 노래하는 당신과 나 봄 맞으러 가야지. 봄이 오면 봄이 오면 봄이 오면 봄이 오면 봄이 오면 네, 제가 좋아하는 싱어송라이터 김유나가 부르는 노래 봄이 오면 듣고 왔습니다. 봄이 오면 연두빛 고운 숲속으로 어리고 단비 마시러 봄맛으로 가야지. 풀무덤에 새까만 앙금 모두 묻고 마음에 한껏 꽃 피워 봄맛으로 가야지. 노랫말을 따라 부르다 보면 위로받는 듯한 그 느낌이 참 좋습니다. 내 안에 차오르는 에너지, 노래가 전하는 위로, 그리고 치유의 힘이지요. 어제부터 자분자분 내리는 봄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반갑습니다. 요즘 계속되는 봄 가뭄으로 걱정이 많던 중에 애타게 기다리던 봄비라서 그러한가 봅니다. 겨우 한평남짓의 텃밭 농사를 지으면서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날씨를 살피는 마음이 되는데 농사일이 생급인 분들의 애타는 마음은 오죽할까요? 며칠 전에 나의 한평 텃밭에다 토종 씨앗을 심었습니다. 콩과 식물과 잎채소를 나누어서 메꼬지 상추, 겨자, 어업을 한 켠에 심고 또 다른 곳에는 호랑이 강낭콩, 보리완두, 완두콩을 심었지요. 그런데 때마침 봄비가 내리니 어찌나 고마운지요. 천평, 만평의 농사를 짓는 마음이나 이렇게 한평남짓의 땅을 가꾸는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겠지요. 다음 주에 마주하게 될
한평 텃밭의 변화가 벌써 기대되고 설렙니다. 이렇게 봄비를 반기는 마음으로 어떤 하루는 홀로 나만의 시간을 누리고 싶고, 또 다른 하루는 취향을 함께하는 사람과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고 싶기도 하지요. 오늘은 지난 13화에서 소개한 책 먹는 돼지 책방의 꽃꽃책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책 먹는 돼지 책방에서 매월 진행하고 있는 책 모임 꽃꽃책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책 토론을 줄임말이지요. 지난 2월 꽃꽃책 모임에서는 저마다 다른 서사를 지닌 8명이 정지아 작가의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읽고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아버지를 추억하는 동시에 스스로 나의 삶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취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나눈 이야기는 늘 잔잔한 감동과 여운을 남기지요. 우리는 공감과 위로와 치유의 시간을 함께하면서 3월의 책모임 꽃꽃책을 기약했는데요. 잠시 음악 듣고 와서 지난 3월에 이슬아 작가의 한여장의 시대를 읽고 나눈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강허달님이 부릅니다. 기다림, 설레임. 춤추던 곳에 앉아 밤새껏 웃음을 나눴지. 위둥그레진 눈빛 사이로 들어오는 찬란한 빛의 움직임조차 하염없이 가다 보면 어느새 손에 쥐어진 세상들 설레임.
난 그저 나였을 뿐이고 넌 그저 너였을 뿐이니 너도 나도 나도 너도 너나 할 것 없는 세상에 생각에 최선의 말들에 웃음에 이미 별 볼 일 없는 것들이진 않아 기다림 속에서도 활짝 웃을 수 있겠지. 아무렇지 않은 듯 흘려버린 시간들, 공간들도 얘기할 수 있게 또 그래. 기다림이란 설레임이야. 네, 한국 블루스계의 디바라고 하지요. 강허달님의 노래 기다림, 설레임 듣고 왔습니다. 오늘 이어갈 책 이야기 간여장의 시대. 이슬아 작가와 묘하게 겹쳐지는 것은 나만의 주관적인 느낌일까요? 지난 3월에 진행한 꽃꽃 책 모임에서는 생계를 책임지는 딸의 이야기를 다룬 이슬아 작가의 첫 장편 소설 간여장의 시대를 읽고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소설 속에서 이슬아는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그들의 집에는 가부장도 없고 가모장도 없다. 바야흐로 간여장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제가 아직 본 적이 없는 모양의 가족 드라마입니다. 돌봄과 살림을 공짜로 제공하던 엄마들의 시대를 지나 사랑과 폭력을 구분하지 못하던 아빠들의 시대를 지나 군의를 쥐어본 적 없는 딸들의 시대를 지나 새 시대가 도래하기를 바랐습니다. 아비부의 자리에 계집녀를 적자 흥미로운 질서들이 생겨났습니다. 늠름한 아가씨와 아름다운 아저씨와 경이로운 아줌마가 서로에게 무엇을 배울지 궁금했습니다. 실수와 만회 속에서 좋은 팀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TV에서 보고 싶다고 생각하며 섰습니다. 작은 책 한 권이 가부장제의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저 무수한 저항 중 하나의 사례가 되면 좋겠습니다. 길고 뿌리 깊은 역사의 흐름을 명랑하게 거스르는 인물들을 앞으로도 쓰고 싶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 맺는 가족 이야기만큼이나 가족으로부터 훌훌 해방되는 이야기 또한 꿈꾸고 있습니다. 사랑과 권력과 노동과 평등과 일상에 대한 공부는 끝이 없을 듯합니다. 이슬아 작가의 말이었습니다. 잠시 음악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강허달님이 부릅니다. 그녀들의 모든 것. 허공에 가득 찬 눈빛 지쳐 우적대는 모지 가운데 한 여자의 울분
그녀들의 모든 것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책 먹는 돼지 책방의 운영자 최정숙님이 전하는 꽃꽃책 3월 모임의 후기를 소개합니다. 이슬아 작가와 같은 나이의 92년생 딸을 둔 분은 읽는 내내 딸이 오버랩되어 고개를 계속 끄덕이고 읽었다고 하셔서 한바탕 웃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가녀장의 시대 제목에서 주는 강렬함에 비해 잔잔한 일상의 이야기를 다루어서 소설보다는 에세이 같아서 흥미가 떨어졌다는 분과 오히려 그 부분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 더 흥미있게 읽었다는 분, 서로 다른 시각으로 이야기를 더 풍요롭게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꽃꽃책에 오신 분들이 모두 엄마이다 보니 엄마를 제대로 대접해줘서 좋았다는 것에 많이 공감하셨고, 아빠를 깎아내리면서 엄마를 죽여 세운 것이 아니라 아빠를 존중하며 엄마를 더 존중해줘서 좋았다. 참 따뜻한 소설이라며 아이들에게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최정숙 대표는 또 이렇게 이어갑니다. 3월 꽃꽃책 다가는 복희와 웅이가 라면을 야식으로 먹고 후식으로 먹는 몽쉘과 복희가 철이에게 먹고 가라고 구운 사과파이 대신 사과파이 과자로 준비했습니다. 책 이야기를 나누며 책 속에 나오는 간식을 먹는 재미도 솔솔합니다. 네, 지난 2월 책 모임에서도 책 속에 나오는 간식으로 떡과 감말랭이를 먹으면서 차담을 나누었지요. 최종숙님 덕분에 편안하고 따스한 분위기 속에서 책 모임이 진행되었던 것이 떠올라서 마음이 몽글몽글해집니다. 다음번 4월의 꽃꽃책은 가녀장의 시대에서 슬아가 엄마 복희씨에게 읽으라고 구운한 책,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4월 26일 수원 세류동에 자리한 책 먹는 돼지 책방에서 진행하는 꽃꽃책 모임에 초대합니다. 취향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읽고 공유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잠시 음악 듣고 와서 오늘의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강허달님이 부릅니다. 어른아이. 뒤돌아보지도 말고 뛰어가 맑은 아이야. 마음 가장 약한 곳 비밀의 숲. 세상 일이란 게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조심해야 해. 그만 눈물 닦아. 주저하지도 말고 뛰어가 내 작은 아이야. 바다 깊숙한 곳 벌거숭이 보잘것
고개 들어 초점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 속내를 알 수 없는 불빛 휑한 거리에 꽃깃을 여미고 올려다본 하늘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날 던지고파 주저하지도 말고 뛰어가네 작은 아이야 바다 깊숙한 곳 벌거숭이 보잘것없는 영혼이 다 봐주지 않아서 벗어나야 해 그만 고개 들어 꽃 같은 시절은 저만치 앞서가고 어쩌지 못하는 게 세월이야 세찬 빗줄기 따라 모든 걸 놓아버리고 나는 다시 돌아가려 해 뒤돌아보지도 말고 뛰어가 맑은 아이야 마음은 가장 약한 곳 비밀의 숲 세상 일이란 게 말로 다 알 수 없어서 조심해야 해 그만 눈물 닦아 세상 일이란 게 말로 다 알 수 없어서 조심해야 해 그만 눈물 닦아 네, 강어달님의 어른아이 듣고 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마주치고 만나는 공간이 그 어느 곳이든 취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이야기 안에는 늘 우리를 설레게 하는 그 무엇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을 또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소중한 만남을 소개합니다. 4월 19일 수요일이지요. 오전 10시 30분에 여기 책 먹는 돼지 책방에서 박지연 작가의 나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법. 네. 제목은 이제 나를 돌보며 살기로 했다. 북토크를 진행합니다. 작가에 대한 소개 글을 일부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박지연 작가는 나를 지키며 소통하는 법을 주제로 청년과 중장년층을 만나고 있다. 자기 돌봄이 부모뿐 아니라 모든 성인들에게도 필요함을 느끼고 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잘 알아가고 사랑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부모를 넘어 어른의 삶을 세우고
짓는 사람이 되길 소망한다. 네, 취향을 같이 하는 분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인스타그램에서 책 먹는 돼지의 DM으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네 책방 책 먹는 돼지를 찾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마주침과 만남의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도시노마드 빨강머리엔 덕후 영앤이었습니다. 김유나와 원슈타인의 진심으로 너를 위해 부르는 노래 들으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합니다. 긴 하루와 짧은 한 달 할 일 없이 지친 오늘 언제가 되어야 좀 편안해질까 무엇을 위해 우린 걷는 걸까 불안한 나의 눈에 어린 질문들에 나 뭐라고 답을 해야 위로가 될까 넌 혼자서 세상을 살아나가려는 안 좋은 습관이 있어 그러기엔 이미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점을 잊어 지금까지도 그로 인해 버텼고 아직 네 안에 남은 가능성 모두가 말하지 난 허울 좋은 소리뿐 I don't give up 수고가 너무 많았어 누워있다 그만 한번 듣는 게 눈물이 날 정도인가 싶었지 but 당연 넌 그럴 자격이 있어 좋은 의미로서 트리거 여기서 당겨버리자 빵빠레 오늘은 여기까지 편하게 쉬어 시간은 가고 더 초조해지고 해놓은 것도 없이 살고 있고 아무도 몰라주는 매일의 고민들 그래도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내 기준 지금 지구 나쁜 구석이 너무 많아 그걸 지켜보는 착한 영혼 가진 자들 또한 정신적으로 불안해져 꽤나 많이 참았어 이런 상황에서도 힘든 사람들을 도와 넌 내게 스승 같아 진심으로 보고 배워 이 힘이 좋은 곳에 쓰이길 바래 녹음했어 넌 그럴 자격 있어 넌 그럴 자격 있어 원하는 만큼 쉬어 잔을 비워 음악을 키워 삶이 비록 짧은 기록이어도 네가 길을 찾아가길 널 살아가길 자유롭게 날아오르길 바래 내일이 오면 언제나 네가 맘 편안하기를 무언가를 위해 매일을 걸어가길 괜찮아 지금 너는 참 잘하고 있어 진심으로